직장 생활이 누구나 힘들지라고 생각한다면 오히려 직장 생활이 체질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반면 정말 발을 붙이기 어려워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것은 본인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직장인의 경우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바로 스페셜리스트와 제너럴리스트죠. 대부분의 스페셜리스트들은 본인의 커리어와 그 분야에 대부분 불만을 가지고 있더라도 숙련도를 쌓고 전문성을 쌓으며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너럴리스트의 경우는 그와 반대인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스페셜리스트란 비록 불만이 있더라도 묵묵하고 성실하게 자리를 지키며 일하는 옆자리의 동료를 떠올릴 수 있는데 이들은 매번 참신한 아이디어나 변화에는 익숙하진 않지만 숙련도를 높여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만드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본인의 일에서 나름의 소소한 보람과 만족을 찾고 안주하며 살 수 있습니다. 반면 제너럴리스트는 일반적으로 반복적이거나 익숙한 것에 쉽게 흥미를 잃기도 합니다. 결국 본인의 일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유는 무언가 일을 시작할 때 전반적으로 빠르게 그려지며 쉽게 파악이 되어버립니다. 이로써 간혹 상사의 지시가 비효율적이거나 부당하게 느끼곤 하죠. 이들은 스스로 기획이 가능하며 결과에 대한 갈증이 있습니다. 결국 어떤 일을 남들과 똑같이 시작하더라도 그들보다 더 빠르게 성취를 해내는데 반면 끝까지 밀어붙이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지금 다니는 직장 상사들을 한번 구분해보세요. 그 상사는 본인의 일은 잘하는데 부하 직원에게 일을 잘 못 넘기거나 리더십이 조금 아쉽다는 평가를 받는 분들이 꼭 한 명쯤 있죠. 이런 경우 그 분야의 스페셜리스트가 시간이 지나 승진을 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제너럴리스트는 본인의 성향과 비슷하게 이끌어줄 수 있는 다른 제너럴리스트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제너럴리스트들은 스페셜리스트들에 비해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내가 퇴사를 하고 싶거나 다른 일을 찾게 됩니다. 대부분은 이직을 선택하지만 일부는 결국 인터넷에 부업이나 창업을 검색하게 되죠. 이로써 온라인에서 홍보하는 다양한 부업에 손대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온라인에서 검색한 부업의 형식은 거의 대부분 트렌드가 있으며 그 말은 변화한다는 것이죠. 그동안 부업의 유행은 스마트 스토어로 시작해서 위탁 판매 그리고 제품의 차별화를 위해 구매 대행으로 넘어가고 사입의 형태인 쿠팡, 로켓크로스 등으로 부업이 변해왔습니다. 그동안 블로그나 유튜브 등도 항상 빠지지 않았는데 컨텐츠 부업은 돈을 벌고 싶지만 지속하기 어렵고 귀찮다는 욕망을 바탕으로 AI 블로그, 자동화 등으로 현혹되어 왔습니다. 저는 이것들이 다 돈이 안 된다는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너럴리스트들이 딱 현혹되기 좋은 욕망을 정확하게 자극했고 결국 강의 시작만 즐거울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트렌드를 쫓다 보면 결국 지속하지 못하게 되는데 변화하지 않는 것, 즉 나의 본질을 통해 비즈니스를 이해한다면 이런 트렌드를 쫓는 부업이 아니라 스스로 창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한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는 스페셜리스트가 아닌 경우라면 아마 대부분 사업 아이템을 선정하는 것부터 막히게 될 겁니다. 이유는 나의 본질은 제너럴리스트로서 구조를 잡고 누군가 그 내부의 구조를 채워주는 전문가들로 구성을 해야 하지만 대부분 이런 방식을 알려주거나 배울 수 있는 곳이 많이 없죠. 그리고 전문가들로 그 구조를 채우려고 하더라도 대부분 돈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돈이 문제라면 투자를 받거나 자금을 끌어오는 방식을 찾거나 고용의 형태가 필요하지 않게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식을 떠올리면 되는데 여러분들은 무엇을 떠올릴 수 있나요? 이미 눈치 빠른 사람들은 중개의 형태를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중개란 누군가 어려움이나 솔루션이 필요한 사람이 있고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을 연결하고 그 안에서 수익을 만들어내는 과정으로 흔히 비즈니스를 에이전시 유통제조 나아가 모든 것을 다 관할하는 홀셀러로 구분하는데 만약 직장인이고 특별한 무기는 없어도 판을 짜는 구조로 생각을 해야 하는 제너럴리스트들에게는 무자본으로 혹은 아주 적은 돈으로 전문가들을 모아 에이전시 즉 중개로 사업을 시도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간단히 예를 들어 크몽이나 숨고에만 들어가도 다양한 분야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싶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흔히 위탁 판매를 해본 사람들이라면 알겠지만 내가 재고를 가지지 않고 주문이 들어오면 구매처에서 바로 고객에게 전달하는 과정으로 마진이라고는 하지만 수수료 형태의 수익을 챙기게 되는 것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크몽이나 숨고에 등록된 전문가들 즉 다양한 분야의 스페셜리스트들을 내 상품으로 실제 수요자들만 모을 수만 있어도 판매가 가능한데 이것을 크몽이나 숨고가 해왔다면 이제 직접 내가 플랫폼이 되어볼 수 있겠죠. 즉 단순히 대행을 넘어 플랫폼 사업을 꿈꿀 수 있는데 이쯤 되면 이럴 거면 물건을 팔지 왜 서비스를 팔까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제품을 다루는 것을 저는 본질적으로 좋아합니다. 지금도 이 채널과는 별개로 무언가를 팔고 있죠. 하지만 직장을 다니거나 사업을 처음 도전하는 경우라면 막상 물건을 파는 것보다 서비스를 판매하는 게 더 유리할 수 있는데 이유는 내가 다른 스페셜리스트의 솔루션을 고객의 돈을 이용하면서 그 분야의 지식과 경험을 추가할 수 있기 때문이죠. 가령 처음에는 다른 이의 솔루션을 이용하더라도 이 제공하는 솔루션이 정말 좋은지 혹은 고객에게 맞춤으로 필요한지 등 내가 학습하고 알아야 제대로 이용할 수 있겠죠. 목적은 중개나 대행으로 끝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이 플랫폼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내가 뭘 모르는지 모르는 수준을 넘어 뭘 모르는지 알고 스스로 질문을 만들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AI로 코딩을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바이브 코딩이라고 하는데 아주 단순한 몇 줄의 문장만 작성해도 홈페이지를 뚝딱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초기 결과물을 수정하거나 고도화를 하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지시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세션에 문제가 있다면 관련해 문제 수정을 요청하거나 이프문을 줄이고 객체 지향화하고 싶다던가 뭔가 알아야 질문을 만들 수 있죠. 즉 중개나 대행의 방식으로 시작하더라도 어느 정도 전문성을 빠르게 갖추고 타겟에게 집중할 수 있는 본질을 키워야 합니다. 흔히 발전이 없는 회사에서 몸담으며 월급으로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는다면 비로소 적성을 찾아가며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단순히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페셜리스트들을 숨거나 크문 같은 플랫폼에서 찾을 필요가 있을까요? 조금만 시야를 키워보면 정말 다양하게 응용이 가능하겠죠. 이미 눈치채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영상이 길어지니 본격적으로 다음 영상부터 같이 사업 아이템을 찾고 사업을 시작해 볼 건데, 같이 사업을 시작해 보길 원하신다면 댓글로 본인의 본질이 무엇인지 정의하는 것으로 시작해 보시죠. 여러분은 스페셜리스트에 가까운가요? 아니면 제너럴리스트에 가까운가요? 댓글 남겨주세요. 이상 IT백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